어떻게 맞냐?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했고 부모님들 남겨놓긴 했지만 오늘은 장소적분 지난 시간에 유형 21번까지 했고 오늘 이제 유형 22번, 23번까지 두 개 해서 부정적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정적분 설명 좀 할게. 들어보도록 할 거라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이라는 거 뭐였었냐면은 인티그랄. 근데 너가 구간에 양끝값이 없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부정적분이고 정해져 있으면 부정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fx, dx 해주시면 되는 건데 계산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지 fx 나올 거고 식 등장하죠? 뭐가 등장한다? 적분상수 c가 등장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정적분 공식은 뭐였어? x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의 x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게 적분 공식이었고 얘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ax 더하기 b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요 n 플러스 1분의 1의 ax 더하기 b 전체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앞에 있는 겉적분한 것까지 없애줘야 되니까 a분의 1이다. 요거까지 갖고 갔었던 것까지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에서 미분. 그래서 미분은 공식을 유도를 할 수 있었는데 적분은 공식을 유도를 못하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된다?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지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는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적분에서 우리 또 뭐 했었냐면요 이런 아이들을 정리를 했었죠. 누구랑 누가 섞여 있을 때 DDX랑 인테그랄이 섞여 있는 상황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그것도 얘가 DDX는 미분이죠. fx를 적분만큼 미분한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아직 fx가 되고 적분 함수가 생길 건데 걔 미분하니까 그냥 다시 미분을 남을 거고요. fx만 남는다라는 아이디어였었고 그다음 또 어떤 애들 인티그랄이 붙고서 ddx, fx, dx가 붙게 되면은 얘는 fx를 먼저 뭐부터 미분을 먼저 하면 f'일 건데 거기에다 적분을 하니까 다시 fx가 되고 적분 함수 c가 붙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했던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었죠. 근데 이제 적분에 관해서 짜르륵 정리하고 되게 많이 했어. 몇 시간 보네. 왜 이렇게 많이 했니? 제 생각해보니까 21개를 한 거잖아. 1시간 반 동안에. 미쳤네. 너네 안 힘들었니? 쟤는 왜 책이 없는 거야 진짜? 두고 온가? 일단 쓰고 나 다시 하면 이제 그러네. 지난번 생각하니까 부정품 처음 시작해서 21개까지 와 기특한 것 같아요. 이제 고3 되기 2주 전이라서 그런가? 2주 넘지 않았어. 고3 오늘 마지막 수업이어갖고 고3들 막 인사하고 갔어. 이제 너네가 곧 고3. 좀 꼬미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분이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 거냐면은 요거 유형 22번하고 유형 23번 두 개 한번 가고 오늘은 정적분에 관한 이야기 좀 하고 내일은 이제 적분법 좀 빠르게 하는 거. 왜 우리 미분도 거리곱 이런 거 했었잖아. 적분도 거리곱 시리즈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연습 좀 시킬게요. 일단 유형 22번 먼저 하겠습니다. 안 받았어? 받았지? 오케이. 어서오세요.
그럼 이제 수학은 선생님 끝난 건가? 아직도 확률만 남나? 이거 한번 말해줘야 돼. 자, 시작을 해보자. 유형 22번이고요. 가족과 나족과 만족하는데 F 입각 구해줘라는 거죠. 자, F 프라임을 줬으니까 우리는 얘를 다시 원래 상태 왜 구하고자 하는 게 fx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얘를 이제 뭐 하자야? 적분해줄래? 그럼 너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적분상수 c 붙이는 거 잊지 말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였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래요? fx가 극대값 7을 갖는다는 말은 극대 극소라는 건 이 미분된 함수 즉 3으로 묶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 되게 하는 x값들이 그때 극소의 후보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너가 0이 되게 하는 친구가 누구랑 누구인 거다? 1하고 3인데 미분된 함수이기 때문에 부호만 확인해라. 그래서 너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는 fx라는 함수일 거고요. 1일 때가 극대, 3일 때가 극소를 가질 건데 그럼 극대값 7이다라는 말은 f라는 함수한테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7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랑 똑같을 거고요. 걔를 이제 어디에다가요? 위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끝나겠네요. f1은요 1-6 더하기 9 플러스 c가 얼마다? 7이다라는 것만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상수 c가 3이겠구나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fx 끝났죠?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c 대신에 3이다라는 것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누구만 넣어주시면 끝난다? 2만 집어넣어주시면 끝납니다. 2 집어넣으시면 8, 4, 6, 24, 28 더하기 3이다 계산해주시면 얼마야? 뭔가요? 라는 것까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나쁘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바로 극대 극소랑 이제 적분하고 섞는 내용이고요. 자, 부정적분 마지막 유형 23번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3번 하고 오늘은 정적분 갑니다. 오늘은 앞에 또 설명할 게 좀 많거든요. 오늘 무슨 동아리 발표를 했어? 뭐야? 축제? 축제? 아, 동아리 축제가 또 따로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f''이 최고차이 계수가 1의 이차함수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고요.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이다라는 것도 보이니까 아, 얘 원래 함수는 뿔 지금 어떻게 생길 거다? 이렇게 생기는 3차 함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어디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가 될 거고요. 0일 때가 이제 뭘 가질 거다? 극소 가질 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자, 그럼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라는 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이 y값하고요. 0 집어넣은 y값하고의 너랑 나랑의 뭐가 궁금한 거야? 이 높이가 얼마야? 이게 궁금한 문제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로 갖고 가도 괜찮을까? 거리 고백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도 괜찮고 제가 극대극소 넓이 극대극소 이거 공식화 시켰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는 척하는 거 봐. 그래서 공식화 시키셔도 괜찮은데 자, 몇 가지 방법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누가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면 우리는 어떤 거 알 수 있냐면 성차함수 이거 비율관계 뭐뭐뭐다 1대1대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적변 극다가 1대1대1의 비율관계구나. 여기가 1대1 비율관계 똑같다라는 거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봐도 된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좀 몇 칸 차이 나니까요. 2칸 차이 나니까 얘네들도 몇 칸씩 차이 날 거다? 한 칸 한 칸 한 칸 간격이겠구나. 그럼 여기가 0이면 이 자리는 뭐 1일 거고 이 자리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자리는 막 이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도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보시고 아니 마이라고 0이 한 칸이지 미안해. 이게 두 칸이니까 2분의 1칸씩 차이 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그럼 이 자리가 한 칸 너머니까 2분의 1인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뭐 이용하면 돼. 거리곱에 관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누구 기준으로요? 이거 높이차만 알면 되는 거니까 거리곱. 요거 곱하기 요거는 중근이니까 제곱입니다 라는 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최고차는 개수는 얘가 원래 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를 적분했을 거니까 얼마일 거고요. 3분의 1로 시작할 거다. 그래서 그냥 누구 해주면 돼? 3분의 1 곱하기 요거 한 칸 곱하기 2칸의 제곱이다. 요거 이용하셔서 바로 그냥 뭘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럼 얼마야? 6분의 1 나오나요? 라는 걸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같이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긴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팁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정적분 설명 끝내고 내일 아마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내일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재밌는 스킬 같은 거 많이 갈 거거든. 그래서 내일 빠지지 말고 혹시 내일 빠질 친구들은 제발 정리한 거 꼭 보고 아니 그냥 빠지지 마. 그리고 다음 주에 확통 한번 할게. 그 다음에 혹시 프린트 나오는 것도 없니? 2학년 뭐 안 주니? 저에게 뭔가를 줄 예쁜일 때 학교에서 뭐 안 줬어? 이제 좀 줄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업데이트가 뜸한데 지금? 1학년은 지금 끝까지 다 나왔거든? 2학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아? 프린트만 하면 돼. 그래? 그 확통 프린트 날 혹시 줄 생각은 내일 지민이가 챙겨갖고 오기? 네? 아니 다 만드셨는데 아직 프린트가 아직 안 준 거야? 그럼 확통 프린트 나오면 나 바로 주고 수트는? 너네 학교에서 수트가 뭐 아니 요새? 어디 나가? 적분 나가나? 적분 들어갔어? 진도는 겁나 빨리 빼고 있다는 소린데? 근데 이렇게 진도 빨리 빼서 뭐한대? 다 자습 주나? 이제? 16주 남았거든? 지금 적분 들어가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진도 끝나지 않을까? 남은 한 달 동안 내내 문제만 풀리실 생각인가? 나는 이거? 자, 근데 이제 정적분 한번 설명 좀 할게요. 기본 개념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부터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부정적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다? 정해지지 않은 구역을 적분을 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고 난 결과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식이 나와야 돼. 그치? 무조건 식이 나와야 되는데 정적분은 계산하고 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는 정적분을 계산한 결과가 숫자야. 근데 부정적분을 계산한 결과도 여전히 뭔 거야? 식인 거야. 그래서 정적분이 얘들아 변수 바꾸기가 가능해요. 근데 부정적분은요 변수 바꾸기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적분이라는 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를 dx 해줄래? 라는 표현인데 얘를 a부터 b까지 얘를 x라는 문자 대신에 내가 만약에 t라는 문자로 바꿨어. 얘나 똑같아요. 정적분.
근데 부정적분에서는요. 인티그랄 fx dx를 계산한 값하고요. 인티그랄 ft dt를 계산한 값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문자가 주인공이 누구다? x가 주인공이 문자인 거야. 그래서 x를 적분을 했을 거고 얘는 누구를? t라는 애가 주인공이어서 t를 적분을 했을 거기 때문에 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식이 있는데 xt 더하기 뭐 2t 더하기 3x라는 식이었었어. 그럼 얘를 dx라면 x만 문자 얘는 숫자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다? x에 관한 1차를 적분할 거니까 그냥 2분의 tx의 제곱 얘도 숫자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너는 그냥 플러스 2tx 그다음 여기도 3x에 관한 1차를 적분할 거기 때문에 2분의 3x 제곱 더하기 적분 3수야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똑같은 식인데 내가 만약에 xt 더하기 2t 더하기 3x를 여기를 뭐 한다? dt 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다? t에 관한 문자를 적분하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누가? t가 문자가 되는 거라서 x는 여기서는 그냥 숫자의 역할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xt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t에 관한 2차식이었기 때문에 t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냥 3xt 더하기 적분 3수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 값은 같아달라 같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분은 변수를 바꿀 수가 없는 반면에 정적분은 변수를 내 맘대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어차피 마지막에 숫자 집어넣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변수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게 정적분이고요. 그다음 부정적분은 누가 존재했다면 적분상수라고 불렀죠. 적분상수 C가 존재했다면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가 이제는 사라진다는 거야. 왜 사라지냐면 정적분의 원리는 이거예요. 지금도 정적분 관련된 거 총 7개 하고 쉴 거거든. 딱 7개만 하고 쉴다가 갈게. 봐봐. A부터 B까지 fx dx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안에 있는 fx를 먼저 뭐 하세요야? 적분하세요야. 적분 공식은 우리 이미 부정적분에서 배운 거 끝난 거야. 걔를 적분한 다음에 누구를요? 얘가 위에 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위끝. 그다음 너는 아래에 있다 그래서 아래끝. 혹은 밑에 있다 그래서 밑끝이라고 할 거거든요. 얘는 위끝, 아래끝을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대입한 거 미리 빼준다라는 원리가 정적분의 원리야. 즉 라지 FB 빼기 라지 FA예요. 이게 바로 정적분 공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야?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 혹시 전혀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부정적분에서 정적분으로 넘어가게 된 원리를 제가 지금부터 잠깐 증명 아닌 증명을 살짝 보여줄 거거든요. 얘는 사실 지금은 미적분으로 넘어간 내용이긴 하거든. 근데 이걸 알면은 난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살짝 보여줄게. 뭐냐면 y는 x제곱이다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 근데 그 이차함수에서 x는 0, y축인 거죠. x는 0과 x는 1로 둘러싸인 다음에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적분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쌓일 적에 나눌 뿐. 나눠져 있던 애들을 쪼갠 거를 다시 합쳐줘. 이게 적분이라서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적분이야. 그래서 사실 수원에서 배운 시그마가 확장한 게 바로 인테그랄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중에 이산 확률과 연속을 배웠잖아. 이산 확률을 쓸 때는 시그마를 표현할 거고 연속 확률을 표현할 때는 인테그랄로 표현을 하는 거야. 둘 다 같은 개념인데 그럼 봐봐봐. 얘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서기 2000 한 3000년 전쯤에 나왔던 거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돼요. x제곱이다라는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 한쪽만 볼게요. 얘랑 x는 0 너랑 x는 1 너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뭘까요? 이게 궁금하다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넓이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는 보통 뭐야? 사각형, 네모세모, 동그라미. 이게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도 네모세모 동그라미로 우리가 쪼개쓰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분, 부적, 덕이라고 불러요. 단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구분한다야. 나눠줘, 구적. 구할 구자에 쌓을 적자야. 그러니까 구해라. 누구를? 넓이를 구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 건데 그 넓이를 구할 때 보통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호수의 면적이 궁금한 거야. 근데 이 호수는 봤더니 어때? 이 호수를 내가 알고 있는 예쁜 단위, 즉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쪼개자 이거거든. 그래서 얘를 뭐 한 거냐면 이렇게
네모로 쪼개봤어.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정도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오차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쪼개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로 세로를 쪼개면 어떻게 돼? 내가 구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럼 오차 범위가 점점 줄지 않을까? 그럼 얘를 n등분을 하는데 그 n등분을 어떻게 분류하냐야? 겁나 많이, 즉 무한대만큼 쪼개면 이게 일종의 점처럼 쪼개지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되지? 그때 쓰는 아이디어가 미적분 제2단원 등비급수라는 단원의 이름이긴 하거든. 근데 얘가 사실은 수투의 시작이었어 원래는.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사라지긴 했는데 여러분은 요거는 알고 갔으면 좋겠고 항상 병정고 너네 그 갱지 프린트 거기에도 언급은 하는 내용이긴 해서 우리도 같이 언급은 할게. 봐봐봐. 그럼 얘도 0부터 1까지를 얘들아 여기는 도형이 예쁜 곡선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쪼개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할 거냐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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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등분을 할 거야. 그럼 0부터 1까지를 n등분 했으니까 요거 한 칸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여기 마지막이 n분의 n이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게 뭐라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얘들아 요 끝점에다가 이렇게 얘를 세로로 생각할 거야. y값을. 그럼 여기 생기는 어떤 사각형 하나가 생겼겠죠. 또 여기도요. 얘 끝점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사각형. 끝점으로 보면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 끝점 이렇게 사각형. 끝점 이렇게 사각형이 생길 거라서 이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오차 범위가 이 부분의 넓이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닌데 이것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지금 더 뭐 하자는 거야? 더 잘게 썰자. 더 잘게 쓰면 이제 어떻게 돼? 봐봐 한 번 더 썰어봐. 더 잘게 더 잘게 더 잘게 더 잘게 쓰게 되면요. 이 사각형의 면적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그매지기 때문에 아까 있던 오차 범위보다 어떻게 돼? 더 줄어든다. 근데 이거를 무한대만큼 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일단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라는 거야. 무한대로 보낸다. 무슨 내용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친구들아 이 첫 번째 생기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잖아. 그럼 여기 가로가 얼마야? n분의 1이 첫 번째 가로인 거야. 세로는 이 n분의 1을 이 함수에 집어넣은 y값이라서 n분의 1의 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라는 아이디어인 거야. 그럼 두 번째 사각형도요. 가로는 여전히 얘들아 n분의 2에서 n분의 1을 빼면 n분의 1이 가로겠죠.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두 번째는 n분의 2를 함수한테 집어넣은 y값일 거라서 n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n분의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걔를 어디까지 n번째까지 더했어. 이 원리라고. 이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뭔가다? 합이야 라는 원리였던 거야. 근데 얘들아 그럼 얘를요 우리 조금 더 예쁘게 쓰면요 합이라는 건 시그마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시그마 뒤에는 항상 누구 써주면 되는 거야? 일반항만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요. 여기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보는 거다. 변하지 않는 건 뭐야?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은 변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n분의 1 그대로 가는 거야. 변하는 것만 k라는 변수로 바뀌는 거다. 그 다음 또 여기 괄호 안에도 보면요. n분의 분모는 여전히 안 변하는 거다. 근데 누구만 변했어? 위에 분자만 1, 2, 3, 4 n분제. 그래서 걔만 변수 k인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얘가 k한테 누구 넣었을 때부터 1 넣었을 때부터 k한테 n 집어넣은 것까지 계산해줄래? 이 아이디어야. 그게 바로 얘를 표현한 게 너식인 거야. 그럼 이제 봐봐. 그럼 얘는 우리 시그마 k는 뭐 가능해?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곱셈 먼저 전개할 거거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분의 1은 원래 있었고요. n제곱분의 k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근데 시그마 뒤에 k만 문자고 나머지는 숫자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n 세제곱분의 1은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만 남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알고 있어? 시그마 k제곱이라는 공식 알고 있죠? 이거 뭐였어? 6분의 n의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 수원에서 배웠지? 이제 수원 시작해야 되더라.
지난주 딱 요때 잔소리를 살짝 한 것 같은데 문제집 사라고 샀니 얘들아? 풀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풀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수능 375일쯤 남은 건가요? 이제 공부해야 돼 고3들. 봐봐. 그러면 n 세제곱분의 1이고 k가는 2차시니까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이나까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다? 바로 6n 세제곱분에 n에 n 플러스 1에 2n 더하기 1이 된 건데 얘들아 나 이 n을 뭐 할 거라고요? 겁나 무한대로 쪼갤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너 넓이가 얼마야? 라고 궁금한 거. 그럼 이거 이제 무슨 꼴로 바뀌어요? 무한대인데 무한대 꼴로 바뀐 거죠. 그럼 누구만 보면 돼? 최고차 함계수. n에 관한 3차. 그럼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이 될 거라서 약분했더니 얼마다? 3분의 1이구나. 그래서 x제곱에서 0하고 1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다야? 3분의 1이 나오는구나 라고 증명한 게 원래 정석인 거야. 근데 이 짓을 하기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온 거다? 정적분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거 계산해봐. 누가? 0부터 1까지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1까지야. 누구를? x제곱을 적분한 넓이를 계산해줄래? 라고 만든 게 정적분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 계산 한번 할 거거든? 그럼 우리 x제곱 적분하면 뭐야? 3분의 x 세제곱인 것까지 이해됐죠? 정적분이니까 이제 적분함수 버리시라고요. 윗끝 1 넣은 거에서 아래끝 0 집어넣은 거 뺄 거야.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3분의 1. 0 집어넣으면 0. 계산하면 얼마? 3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이게 원래 정적분의 기본 원리인데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정적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쓰는 거예요. 수트에서. 그래서 저 친구는 이제 어디 가서 배우신다? 미적분 배우시는 친구들은 이제 저게 큰 한 단원으로 나올 거야. 그때는 이제 저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요런 게 있다. 그렇구나. 듣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왜 나 죽으려고 그래? 자, 일단 제주가 앞에 있는 우리 승훈이가 기절 줘. 그 다음에 승훈아 앞에 있는 예준이 한 번만 이렇게 툭 쳐줘. 넌 칠 수 있어. 땡큐. 그리고 또 아직 다 괜찮은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정적분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기까지 인트로 했어? 환영이 얘들아 정적분의 세계관관.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전혀 관심 없는 인트로였구나. 그래서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오늘 아침에 거의 경종구 2학년 전멸했거든요. 아무도 안 왔거든요. 한 명. 다 그 무슨 동아리 축제? 동아리 축제 가서 결석. 모두 결석. 근데 다 같이 그런 동아리야? 그치? 그래서 오늘 아침반에 병종구 한 명 왔어. 이런데 오고 나머지 다 전멸. 모두 다 전멸. 그래서 난 오늘도 너네 다 전멸인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거네?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 공부 시작할게요. 그죠? 두 번째. A부터 B까지 fx, dx 한 거랑 인티그랄 B부터 A까지 fx, dx 한 거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자, 정적분 원리가 뭐라고요? 자, 봐봐봐. 스몰 fx 적분하면 라지 fx지. 거기다 누구 넣은 거에서 윗끝 B 넣은 거에서 아래끝 A 집어넣은 거 빼줄래? 이게 정적분의 원리다. 그럼 이들 얘는요. 스몰 fx 하면 또 라지 fx가 되겠죠. 거기에다 윗끝 A 넣은 거에서요. 아래끝 B 집어넣은 거 빼세요라고.
근데 얘랑 지금 어때요? 모양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지. 그래서 얘가 되고 싶을 때는 뭐 해주면 된다? 위끝 아래끝 자리 바꾸고 부호만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게 정적분의 첫 번째 응용 원리예요. 나쁘지 않죠? 외워놔야 되나? 왜냐면 지금 내가 7개 한 게 합쳐져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중간에 딱히 끊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한 번에 한 개 다 갈게. 그래서 예쁘게 집중해줘.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거예요. 뭐냐면요. 인티그랄 a부터 a까지 fx dx는 뭐가 될까요? 근데 얘는 위끝하고 아래끝이 어때요? 숫자가 똑같죠? 숫자가 똑같으면 봐봐. 원리에다 집어넣어보자고. 라지 fx한테 위끝 a 집어넣은 거에서 라지 fx한테 a 집어넣은 걸 뭐 한다야? 뺀다거든. 그럼 너랑 나랑 똑같은 거 뺐으니까 나오는 결과는 당연히 뭘까?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정적분의 세 번째 원리인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 또 네 번째 원리 갑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고요. 인티그랄 b부터 c까지 fx dx가 있대요. 얘들아 이 네 번째 원리가 요즘 되게 핫한 주제거든요. 정적분에서 되게 핫한 주제입니다. 얘를 계산한 건 뭘까라는 거야. 얘들아 얘는요. 이렇게 한번 증명해볼게요. 어떤 fx라는 똑같은 함수도 이렇게 있대요. 근데 봐봐. 정적분이 증명이 어디에서? 원래 넓이를 구한다 해서 증명이 나오긴 했거든. a부터 b까지면 어떤 a부터 b까지 이 부분의 면적 구해봐 이 원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얘는요. b부터 c까지라는 말은요. b부터 c까지면 이 부분의 면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너랑 나랑 똑같은 fx였다면 그럼 얘는 그냥 한 번에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다야? 아 a부터 c까지 면적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정적분에서 너의 위끝과 나의 아래끝이 숫자가 똑같으면 뭐해도 괜찮다야? 생략하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한 번에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인티그랄 a부터 c까지 fx dx가 라고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네 번째 성질이고요. 당연히 얘들 근데 요즘 핫한 건 뭐냐면 순방향으로 가기보다 옆방향으로 뺄 수 있니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a부터 c까지 있었던 애들 내 맘대로 그냥 임의의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얘들아 a하고 c보다 숫자가 더 크거나 완전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얘를 이렇게도 쪼갤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1부터 3까지 fx dx가 만약에 뭐 네모야라는 값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근데 이 1부터 3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바라봐도 괜찮냐면요. 내가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막 100 이런 게 궁금해. 그럼 이렇게 봐도 돼. 1부터 100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100부터 3까지 fx dx가 이렇게 쪼개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왜? 너의 위끝, 나의 아래끝 숫자만 똑같으면 얘네 두 개, 여기 나온 숫자가 얘네보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바로 생략하고 얘를 한 번에 이걸로 봐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봤다면 요즘 최근 수능이나 최근 모의고사 트렌드는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너는 더 쪼갤 수 있니? 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까지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너네가 이제 적분의 마지막 끝물 세대잖아. 이제 끝물이잖아. 너네 이후로 수능 또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진짜 휘황찬란하게 장식하고 끝낼 것 같거든. 그래서 다양한 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성질이 이거예요. 다섯 번째 성질은요. 인테그랄이라는 성질이 사실 누구랑 똑같은 성질이냐면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그마끼리는 뭐 해도 괜찮았냐면요. 범위가 똑같으면 덧셈, 뺄셈, 실수배는 내 맘대로 쪼갰다가 붙였다가 해도 괜찮다. 즉 무슨 말이다?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gx dx의 합은 위끝과 아래끝이 지금 어때요? 똑같을 때는 뭐 하셔도 괜찮다. 얘네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a부터 b까지 fx랑 gx를 더한 거 적분해도 괜찮다. 당연히 더한 거 적분해도 괜찮으면 뭐 해도 괜찮을 거고요. 뺄셈도 내 맘대로 쪼개서도 상관이 없다. 당연히 실수에도 여러분들이 쪼개셔도 상관이 없다. 요 원리가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적분의 성질 중 다섯 개 한 거. 이제 조금 재밌는 성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가벼워. 이제 조금 가볍지 않은 것만 살짝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러 갈 거니까 좀만 버텨봐. 너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오늘? 이제 6번째 내용을 보면요. 얘는 지금 뭐뭐만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주기함수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제 빠르게 푸는 스킬들 좀 알려줄게요. 여기.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거를 많이 하고 싶거든. 뭐 적분 거리고까지 갈 거야. 적분 계산하는 스킬들 까지 배우면 다 배웠나 이제? 그치. 적분까지 배웠으면 나머지는 적분인데? 거기야. 자, 6번째는요. 이동.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관한 적분 성질 정리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물어볼 거다. 뭘 물어볼 거냐면요. 인티그랄 x-1의 제곱인데 1부터 2까지 적분해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적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x-1의 제곱이는 x-1의 제곱이라는 뜻은 x-1을 똑같은 거 두 번 곱했다라는 말인 거지. 근데 정적분은 덧셈, 뺄셈, 실수배만 쪼갤 수 있지 곱셈은 먼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전기를 한 단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1부터 2까지예요.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일 거고요. 내일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적분할 거예요.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적분한 거에다가 x 대신에 2는 거에서 1을 집어넣는 거 전부 다 빼 이런 원리인 거라고. 그러면 좀 해봐봐. 그럼 이런 원리야. 3분의 1에 여기 x한테 두고 2 집어넣어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뺀 거 또 빼기 x 대신에 또 두고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 또 x 대신에 2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 빼 이런 원리라고. 이걸 계산하는 게 원래 얘를 계산하는 아이디어거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계산이 너무 식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무슨 관점이냐면 일단 x-1의 제곱이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차함수잖아. 어떤 이차함수야? 1,0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지 않았을까? 그치? 걔를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다라는 말은 이 부분에 계산한 값이 얼마야 이게 궁금한 아이디어입니다. 이해돼? 근데 이거를요 우리 그럼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인티그랄 x-1의 제곱이라는 건 원래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이 친구를 다시 1만큼 앞으로 당기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봐도 돼? x제곱이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1만큼 당겼으면 이 구역도 같이 뭐 해주면 될까?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면 돼? 0부터 1까지 적분해줄래? 이걸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냐?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면 훨씬 더 깔끔하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1 넣어서 0 집어넣은 거 빼 이걸로 끝난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바로 3분의 1이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인다. 원래는 이 짓을 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1이야 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떤 아이디어를 썼으면 좋겠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좋겠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계산이 진짜 빠르고 쉽게 될 건데 물론 단순 계산 연습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도 괜찮긴 하는데 자꾸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왜? 이제 여러분은 고3일 거니까. 수능이나 여러분들 내신에서 절대로 단순 계산을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물론 계산도 필요는 하는데 계산보다는 뭐를 갖고 가라? 이 식이 원래 어디에서 파생이 됐는지라는 걸 쪼개는 연습을 계속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행이동했을 때 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계속해서 키웠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렇게 얘가 바로 뭐다? X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함수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이 X축 평행이동한 거를 조금 일반화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조금 일반화시키면 이런 아이디어죠.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 안에서 지금부터 몇 가지 할 거냐면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X는 A에 대한 대칭이동 총 5개 할 거예요. 저기 여러분 괜찮니? 일단 전혀 안 귀찮아지고 저 뒤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점점 잠이 밀려오는 중. 재정 용실 뒤에 승원이 끼워. 승원이 끼울 수 없어. 시연이 주려고 그러는데 시연이 살아있니? 시연이 살아있고 다들 힘든 승원이를 끼워야지 뒤에 재정이도 같이 끼울 수 있는 애? 재정아! 앞에 승원이 좀 끼워줘. 땡큐. 자 이제 가봅시다. 얘들아 평행이동하는 거 첫 번째 어떤 것부터 하도록 할 거라고요? X축 평행이동부터. 방금 보여준 게 X축 평행이동이에요. 얘들아 어떤 원리다? 이런 원리예요. 보세요. 여기 어떤 알파부터 얘들아 베타까지 이 부분을 적분해 줄래라는 걸 줄 거라고. 근데 걔를 뭐라고 할 거다? 얘를 얘들아 만약에 X축 방향으로 내가 얼만큼이요?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평행이동하면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은 이 S는 뭐야? 근데 단지 이 위치만 알파 플러스 M, 베타 플러스 M이 되는 것 뿐인 거라고요.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이 식이요. 이 친구 식이 원래 fx였다면요.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우리 x 대신에 뭐 넣었어? x 마이너스 m 넣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 식은 뭐야? x 마이너스 m이라는 함수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요.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누구는요? 함수랑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냐면 봐봐.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하세요라는 게 첫 번째 의미잖아. 얘는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인티그랄 알파 플러스 l 베타 플러스 m이면 여기는 f의 x 마이너스 m의 d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는 이 바깥쪽의 범위들은 점의 이동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부호 그대로 이동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함수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요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원래 알겠어? 얘나 얘는 서로 무슨 내용이다?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죠?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얘도 봐봐. 쉽지 않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이런 게 있더라. 여기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디? 이번 S라고 할게요. 얘를 이번에 뭐 할 거예요? Y축으로 M만큼 올라갈 거예요. 얘들아, Y축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길 거고요? Y는 N이야라는 게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모양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여기가 S면 여기의 넓이도 똑같이 S일 거라. 대신에 이 함수식은 뭐로 바뀌었을 거라고요? fx 더하기 n으로만 바뀌었을 거라고. 이해? 그럼 이걸 여러분들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요?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인티그랄. 얘들 얘는 뭐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해 줄래? 라는 게 이 밑에 부분의 의미지 않았을까? 그치? 이 밑에 부분의 의미야? 근데 걔가 어떻게 바라봐도 괜찮은 거라고 여러분들아?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평행이동하면은 여 위에 얼만큼이 추가가 되는 거야? 더하기 n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 n만큼 위로 올라가는 함수인 거다? 근데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봐봐요. 시그마는 우리 뭐 해도 괜찮다고? 덧셈 뺄셈 실수는 쪼개서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너랑 나랑을 따로따로 쪼개서 보면요. 이렇게 써도 될까?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n의 dx다라고 써도 큰 문제 없죠.
그쵸? 근데 그럼 봐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원래 넓게 S인 거지.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 원래 넓게 S인 거 맞죠? 그쵸 맞죠? 그 다음 또 얘는요. 숫자 n을 적분하면 뭐가 될 거야? nx겠지. 거기에다 위끝 베타는 거에서 아래끝 알파 집어넣는 걸 빼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써도 괜찮은 게 아니라 n에다가 위끝인 베타에서 아래끝 알파 집어넣는 거 뺐다. 이게 바로 뭐다? 공식인 거야. 뭐 했을 때?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넓이는 그때 적분은 원래 적분에다가 평행이동한 거 차이 곱하면 돼요. 일일이 다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냥 얘를 알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증명한 거야. 그리고 얘 적어놔야 돼 얘들아. 싱글링 노트에 있긴 한데 안 들고 다닐 거자 안 펴올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적어놓으면서 잠도 좀 깨고 점심들도 차리고 공부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Y축 평행이동. 그 다음 이제 대칭이동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3개 더 쓸 거야.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X는 A에 대해서 대칭. 3개 하고 한번 끊을게. 원래 모함수 기억까지 하고 끊으려 했었는데 너무 졸려하는데 오늘? 왜 오늘 뭐 했어? 학교도 안 갔잖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곳이야?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 봐봐요. 얘도 이해하면 좀 편해요. 이런 게 있대. 뭘까? 이만큼 이것도 fx가 있잖아. 자, 누구를 구하래요? 이런 거 구할게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구역이 여기가 얼마나? s여서 붙인다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는 뭐야? 얘를 x축으로 접은 함수인 거죠. 그죠? 얘를 접어봐요. 그럼 어떻게 접혀요? 이렇게 접혔겠죠? 얘는? 그럼 얘들아 얘랑 얘랑 면적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여기서 변한 건 뭐가 변했을까? 그치, 부호가 바뀌었겠죠. 여기가 S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S가 된다는 거야. 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는 거는 뭐가 바뀐다는 거다? 얘가 fx였다면 너는 y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로 들어온다는 식이. 이해? 그래서 이때 저 s라는 건 어떻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얘는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은 거다. 너는 우리 전부 다 누구 대신해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요. 얘는 마이너스 s는 뭐를 뜻하는 거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fx dx랑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s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 근데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긴 하다. 이게 바로 뭐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구요? 해본지 볼게요. 네 번째 이렇게 써. 그치? 네 번째는요? Y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fx 오케이. 여기 뭐 알파부터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요? 베타까지. fx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 뭐라고 할 거다? s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얘를 y축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접힐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옆에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가. 그럼 자, 여기랑 여기로 바뀌게 될 건데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왜 베타를 쓸 때는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 면적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하니까 여기도 그냥 S일 거야. 그러더라.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보통 뭐가 바뀌는 거야? X의 부호가 바뀌었겠죠. 그럼 이거 식은 뭐로 쓰면 되는 거야?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식이야 라고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을요 또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 S라는 애를 파란색 입장에서 S를 바라보면 뭐다?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하는 거다라고 써도 괜찮은데 이 노란색 입장에서 얘들아 이 s라는 건 어떻게 바라봐도 괜찮은 거예요. 인티그랄 적분해줄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베타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 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베타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 적분을 할 거고 fx가 아니라 f의 누구다? 마이너스 x를 적분한 게 바로 내가 작분하는 x이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뭐 하는 거다? y축으로 대칭을 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x는 어디에 대해서? A 축대칭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대칭인 거야. 어떤 A라는 애 기준으로 대칭이 동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를 x는 A다라고 좀 줄게요. 그럼 자, 얘가 그냥 축이다라고 가정을 해봐봐. 그러면 함수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할게요. 이 친구를 A를 기준으로 좁게 되니까 어떻게 좁힐 거야? 요 자리 이렇게 좁혔겠죠. 이게 바로 x는 A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함수인데 그럼 자, x는 A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함수식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f의 가운데가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x가 나오면 되는 거야. a가 나오면 되는 거야. 누구랑? 너랑 더해서 반띵했을 때 a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럼 봐봐 얘랑 여기 x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만약에 네모라고 생각해봐요. 걔를 반띵했더니 a야 이 아이디 뭐라고? 이래? 이 원리가 바로 대칭이다라는 거, 중점이다라는 아이디라고. 그럼 얘 네모를 구하고 싶어? 옆에 2 곱해봐. 그럼 x 더하기 네모가 2a잖아? 그럼 이 네모한테 들어갈 말은 뭔 거야? 2a 빼기 x인 거야. 그래서 이 함수식은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2a 빼기 x다 라는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 알겠어?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만 보더라도 얘네 두 개 더한 거 반띵이 a이기 때문에 너는 a를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일 거야 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했으면 좋겠구나. 이해? 요 표현이 요즘 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또 봐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 알파 할게요. 여기 베타 할게요. 그럼 여기 알파랑 베타를 둘러싼 부분을 너를 S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힘들어. 이 친구가 어디에 둬요? 이렇게 대칭인 요 지점. 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얘도 이렇게 대칭인 요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 구역의 넓이도 똑같이 S일 거라고요. 이해? 근데 그 S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다고요? 여기가 알파이드랑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가운데가 A가 되게 만들고 싶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두 개 더해서 반띵했더니 A가 되게 하는 그 세모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바로 2a 빼기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해? 그럼 여기는요 2a 빼기 베타가 왜 두 개 더한다는 반띵한 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fx 입장에서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s는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했어요 라는 말인 건데 이거를 x는 a라는 애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하면 인티그랄 어디서부터요? 2a-베타부터 2a-알파까지 f에 2a 빼기 x를 적분하는 거다 라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지? 여기까지가 바로 까지 정리 하고 쉬어도 갈게요. 왜냐면 오늘 너무 죽을라 그러셔서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주기함수랑 우함수, 기함수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두 개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아니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새삼 쉬었다 봅시다. 네 어디 가려고요 지금? 왜 어디가? 내일 일찍 올까? 일찍 와서 수학하기?
오, 숙제. 숙제 낼 예쁜이들?